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매 대중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참여하니까 나도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입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반달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천에 있는 반달마을 아파트는요. 두 번이나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못 내서 재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낙찰받고 기한 내 장을 못 내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죠.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된 이 물건 과연 어떤 이유인지 오늘 상세한 물건 내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파트 시세를 알아본다든지, 또는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바로 권리 분석이죠. 특히 주거용 부동산들,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이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중에서는 특히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점유관계, 이 부분에 대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 구입할 때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 어때요? 임차인 보증금을 안고 산다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하면 갭 투자가 말하는 거죠.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근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럼 내가 이 아파트 구입할 때 2억만 주면 되는 거죠. 5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만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내가 승계하고 안고 구입하는 거니까. 경매에도 그런 물건이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 낙찰받는데 임차인 보증금을 안고 낙찰받느냐 떠안지 않고 낙찰받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로 거래할 때는 중개사분들이 이런 정보를 다 주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천에 있는 반달마을 아파트 상세 물건 내역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부터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송내역 1호선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7호선 상동역이 있고, 바로 반달마을 동아파트입니다. 여기 위치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부천에서는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죠. 상동과 중동. 이제 교육 환경도 좋고요. 또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어서 교통도 편리한 편이고, 네, 이런 이제 편의성 갖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건 내역입니다. 전용 면적은 50.03제곱미터, 전용이 15평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감정가 대비 무려 3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7,648만 9천 원. 굉장히 저렴하죠. 네. 자, 보시면은 지난 낙찰 내역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유찰돼서 1억 5,610만 원일 때 낙찰을 1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었던 거예요. 이분이 잔금을 미납합니다.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최저가의 10%인 1,561만 원을 몰수당했던 거죠. 그리고 재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610만 원에서 유찰이 되고요. 1억 927만원에서 유찰이 돼서 최저가 7,648만 9천원인데 지난 1월 26일 날 김모 씨라는 분께서 1억 2,120만원에 또 낙찰 받았다가 장을 미납합니다. 이분 입찰 보증금 얼마를 몰수당했나요? 최저가 7,648만 9천원이었는데 재매각 때는 입찰 보증금을 10% 내는 게 아니라 20%를 내죠. 그래서 거의 한 1,500만원 가량을 몰수를 당했던 거죠. 자, 이렇게 재매각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자, 권리 분석을 위해서 물건 명세서 보시겠습니다.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요, 최선 순위 설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매 용어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죠. 2018년도 1월 23일 근저당.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인데요.
자, 보시면은 점유자 성명에 김씨가 돼 있고 전입일자가 2016년 2월 22일입니다.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시면은 최선순위 말소 기준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르죠.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법원에서 배당이 돼요. 근데 보시면 배당 요구 여부에 날짜가 공란이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찰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보통 이 임차인 당사자분이 낙찰을 받아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매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 임차 정보에 대해서 요런 이제 공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채권자가 자꾸 유찰이 되니까 채권자가 참고자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임차인과 관련하여 설정 계약 당시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제출한 전세 계약서 사본 1억 5천만 원 보증금, 그리고 최근 발급한 물건의 확정일자 2016년 2월 22일자, 그러니까 전입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인데 보시면 보증금 1억 5천으로 채권자가 참고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입찰자들이 이걸 참고하라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긴 1억 5천으로 돼 있고 또 이쪽에는 1억 9천이라고 써 있죠. 네. 이거는 중간에 증액을 했다고 봐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분이 2016년도 2월 22일 날 요때 1억 5천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도 2월 22일경 1억 9천으로 증액했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 이후 증액한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1월 23일 이후에 증액을 했다면, 만약에 4천만 원을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이후에 증액을 했다면 이건 대항력이 없어요.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2018년도 1월 23일 이전에 증액했다면 증액한 보증금까지 해서 1억 9천 전체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이 지금 법원에서 공시한 채권제 참고자료만으로는 이분이 최초에 1억 5천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4천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4천만 원을 확정일자가 근저당 이전이냐 이후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분석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1억 9천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시세 보시면은요, 뭐 지금 3억짜리도 있고 2억 7,80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을 때 2억 8천 정도가 만약에 시세라고 가정하면 2억 8천에 1억 9천을 인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 9천만 원 이하에서 낙찰받아야겠죠. 그러면 거의 시세가로 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따라서 더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1억 9천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2억 2천에 사는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낙찰받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확인을 했더니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만 인수하고 증액한 4천만 원은 인수를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거지만 그거는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부천에 있는 반달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이야기 좀 쉬우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네. 어쨌든 말소 기준 늦게가 되는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른 이런 임차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임차인은 일단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 보증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법원 물건명세서에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1억 5천과 1억 9천 두 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서 중간에 4천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증액한 4천만 원도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1억 9천을 인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가 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보다는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경매가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입찰할 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물건에 무려 2명이나 입찰 보증금을 손해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이 경매 물건에서 꽤 종종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권리 분석 Q&A 게시판에 질문 주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매 수업 참여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여러분 다 배우고 피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